기회의 신은 뒤통수가 대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앞에서 탁 하고 잡아야지 뒤에서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이 좋은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한번 이런 기회가 와준다면 재빨리 앞에서 한번 탁 하고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죠? 정말 참 아쉽긴 하네요.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잠을 못 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잠을 잘 자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해요. 첫째, 오전에 햇빛을 보며 1시간 정도 걸으라고 하네요. 아침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흡수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둘째,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실내의 조명을 중간 조명으로 만들라고 하네요. 잠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셋째, 필요 없는 약을 이것저것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넷째, 수면제를 복용하라고요. 잠을 자려고 이런저런 필요 없는 약을 마구 쓰며 공연히 애쓰지 말고 차라리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섯째, 멸치를 하루에 12마리씩 먹으라고도 합니다. 칼슘의 섭취도 되고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네요.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희은의 행복의 나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음악이 있는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정오의 쉼터 진행을 맡은 김숙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에는 진실이 있어야 하고 인내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란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실천해 왔는데 그 결과가 조금 아쉬웠던 사례를 3가지만 짚어볼까 해요. 첫 번째 사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하여 매일같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정성껏 만들어 바쳤어요.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매일 그 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피자를 만들어 바쳐온 그녀에게 그는 말했어요. 나는 사실은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두 번째 사례. 옛날에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자에게 열심히 맛있고 신선한 풀을 뜯어다 주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가 가져다 준 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먹었지요. 사자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소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소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기를 받아 먹었지요. 그러나 사자와 소는 나중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는 말했어요. 나는 사자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어. 사자도 말했죠. 나도 소를 무척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세 번째 사례.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 자기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이 사장은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아내 곁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기에게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이 기뻤죠. 그러나 아내는 결국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나도 혼자서 사색을 하며 조용히 있어 봤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모두들 서로 무척이나 사랑했던 한 쌍이었죠. 그래서 서로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모두가 사랑을 위해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만 사랑을 했던 것이었지요.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일들이 혹시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살피지 못하고 내 주장, 내 기분대로만 해왔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신문을 보니 노후에 자녀와 살고 싶다는 부모가 12% 정도라고 해요. 서울 시민들은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도시정책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답한 서울 시민은 12.3%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시민 41.6%는 노후에 혼자가 되면 자녀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실버타운이나 양로원 같은 노인 전용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자도 37.4%나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최선을 다해 배려하며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으니 차라리 독립된 공간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지요. 세대별로 보면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은 노인 전용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40대 이상은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리고 다음 순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현명의 그 집 앞과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 앞은 이은상 작사의 현재명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1933년에 작곡자 자신의 독창으로 처음 발표되었는데 그해 간행된 현재명 작곡집 제2집에 수록된 노래이죠. 제가 읽었던 짤막한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짬을 이용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봄이 되어 나무에 꽃이 활짝 핀 어느 날 아빠가 진수에게 말했어요. 진수야, 커서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거라. 아빠, 큰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고 있단다.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따끔한 매도 되어주지.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가진 게 많아도 뽐내지 않는단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말했어요. 오빠, 나무는 맛있는 열매도 주고 더울 때 그늘도 만들어주잖아. 그렇구나.
앞으로 전 꼭 나무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진수를 칭찬해 주었어요. 짤막한 동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이번 순서는 정오의 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유통의 개구리의 일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점프를 하다가 그만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구리의 반응이 아주 달랐습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는 벽도 미끄럽고 우유통도 깊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였고, 그 개구리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뛰어 올랐습니다. 힘차게 우유를 저어 병뚜껑을 향해서 뛰다 보니 있는 힘껏 저은 우유는 밤새 굳어서 버터로 변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곧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보이는데 한두 번 실패로 포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뛰어오르다 보면 조금씩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두 다리의 근육은 강해지고 조금씩 침착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응원하는 이들도 생기고 머리를 쓰면서 상황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도 있겠죠? 우유가 버터로 변하는 것은 전혀 기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개구리는 단단하게 굳은 우유를 디디고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라는 속담도 있듯이 쉬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가다 보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여겨지네요. 다시 노래를 들으며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박세원의 가고파 듣고 가겠습니다. 가고파는 이은상 작사의 김동진 씨가 작곡한 가곡인데 1933년 김동진 씨의 평양 숭실전문학교 학생 시절에 작곡되었다고 하네요. 김동진 씨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1913년에 출생했다고 하는데 숭실중학교 5학년이던 1931년에는 김동환 씨의 시에 곡을 붙인 봄이 오면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목련화, 못 잊어, 산유화, 내 마음, 수선화 등 명곡들을 포함하여 100여 편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가 및 동요 등을 합쳐서 무려 50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네요. 2009년 7월에 향년 96세로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세상 일들이 참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달라져 가고 있죠? 혹시 3D 프린터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프린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이와 같은 평면에 인쇄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글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문서를 뽑아내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었죠. 하지만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물품, 즉 악기, 장난감,
인공관절 등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도면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의수나 의족 등의 의료 분야, 사무실 또는 집 등의 건축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3D 프린터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총기 제작의 위험, 특히 저작권을 무시한 채 원하는 물건을 다 만들다 보니 해당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 인간이 하던 금형 등의 일을 3D 프린터가 대신하면서 해당 직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등 꿈의 기술리에 따르는 커다란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서 역시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언제나 만남의 시간은 더디 오고 헤어짐의 시간은 서둘러 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도 어느새 약속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쉽지만 여기서 다음을 기약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경애의 예시은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12시 점심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양 영산 미디어 센터와 고양시 덕양노인 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에버그린 라디오 진행의 김숙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세요.